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북한 김정은 위원장. 연일 러시아 곳곳을 돌고 특히 군사시설을 돌면서 군사협력 강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안보리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진아 한국외대 LD 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4년 5개월 만에 일단 2차 회담을 했고요. 정상회담 마치고 난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일정을 보니까 러시아 군사시설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던데요. 어디를 지금 방문했습니까? 일단 유리 가가린 공장을 15일에 갔었고요. 예. 그리고 16일에는 태평양 함대 사령부를 포함해서 해군군 기지도 이제 갔고요. 예. 그리고 뭐 과학기술 연구원 등 여러 관련 시설들을 다 방문을 했죠. 예. 이것들 보면은 아무래도 2019년과 상당히 좀 다른 면모를 보인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군사 문제는 그렇게 치중하지 않았었거든요. 적어도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북미 회담 가능성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핵무기를 포함을 해서 이제 예. 대화를 해결하라 이런 메시지가 주로 던져졌었고, 예. 그리고 뭐 수산물이나 광물 이런 거를 북한이 사실은 제재를 우회를 하면서 좀 수출하고 싶었지만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국경 지역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만남들이 이루어진 것에 조금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번 네. 하산 지역에서 예. 첫 번째로 이제 나와서 대표단을 맞아줬었던 게 코즐로프 천연자원 환경부 장관입니다. 이물이 사실은 식량 교역이 앞으로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던 그렇군요. 그런 분. 핫산에서 환영식 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경 지역의 어떤 교육들이 조금 더 활발해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군사 관련한 지역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유리 가가린 같은 경우에는 수호위 계열 전투기들이 대량 생산이 되는 곳이고, 네. 그리고 뭐 항공우주군이나 순양함 이런 것도 시찰을 했다라는 네. 것을 봐서 아무래도 국방 분야 그런 여러 가지 협력들이 앞으로 계속되는 그런 조짐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해해야겠네요. 예, 지금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 장소도 시사하는 바가 클 텐데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제일 원하는 게 정찰 위성 그리고 ICBM 재진입 기술에 이제 러시아가 기술 협력 지원을 해주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아는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을 받아들이는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이제 방문지로서 이미 점 찍어 놓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방 세계에서 지난 4일에 뉴욕타임즈 보도와 같이 이미 동선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 경제 포럼을 통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군사 기지를 가는 것이었는데 동선이 틀어짐으로써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것으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화면 나오고 있는데 저게 이제 푸틴 대통령과 만났고 저 우주 기지를 푸틴 대통령이 직접 안내를 하는 장면인데요.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인공위성 발사에 실패하고 있잖아요. 다음 달에는 이제 세 번째 인공위성을 발사할 텐데 저 때 바로 푸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어요. 위성 기술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바로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돕겠냐 하는 예. 기자가 질문했을 때 푸틴 대통령이 그 때문에 이곳 우주기지에 왔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을 김정은 위원장에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그런 종류의 그런 정찰 위성 기술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는 것이 확실히 결정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그렇습니까? 뭐 아버지가 아들한테 재산 상속한다 그래도 유서에 뭐라고 썼는지 보기 전에는 말뿐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조금 그 정황이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뭐 전투기 생산 공장을 방문을 주선하고 하는 건 좋지만 그 제재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북한을 지원하겠는가 했을 때는 오히려 푸틴 정부에서는 한반도 상황 관련한 어떤 합의도 위반 않을 것. 그리고 유엔 제재 틀에서도 얼마든지 북한과 군사 기술 협력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누가 한 말입니까? 그 푸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정부죠. 직접 한 말입니까? 근데 그걸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섭섭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러면 유엔 제재 틀에서 북한과 군사 기술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본다면은
유엔 제재에 위반하지 않는 수준에서만 예. 북한과 기술 협력을 할 수 있다고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또 이게 흥미로운 것이 지난번에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이 네, 무기 거래에 대해서 논의했는가 물었을 때 이웃 국가로서 공개나 발표되어서는 안 되는 민감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네, 지금 있다 나오고 해서 있습니다. 예. 공개를 사실상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민감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지 어떤 것이 확정이 되었다는 것은 아직 두고 봐야 되고 네.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국내 정치 차원에서 이렇게 화려한 행보 그리고 러시아 정부의 융숭한 대접을 선전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굉장히 큰 소득이긴 하지만 네. 가장 핵심적인 부분 러시아로부터 핵심 기술 이전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러시아가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서 북한과 협상을 하고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단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네. 예.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 게 타당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기술이 전수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 공개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거 공개를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리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법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게 대북 이제 결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6년에 2270호 같은 경우에는 유엔 대북 제재 말씀하시는 네, 유엔 거죠? 대북 제재요. 예. 북한군 능력 증강에 기여하는 모든 물품은 다 제재 대상이에요. 이제 거래가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 추가해서 기술이나 자문, 교육, 훈련까지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인적 교류가 안 된다라는 거고요. 예. 2017년에 여기서 더해서 이제 기술, 과학기술 분야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금지를 시켰어요, 아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 자체 그리고 인적 교류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불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쉬쉬하는 거라고 볼 예, 수가 있고요. 예. 위성과 관련해서 그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지금 흥미로운 것은 인공위성 돕겠다라고 했지 군사 정찰 위성 돕겠다고 안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인공위성을 인공위성 기술 돕겠다. 예, 그 얘기는 인공위성이 결국에는 이중 용도일 수 있잖아요. 기술 자체가 예. 민간도 가능하고 군사도 가능한데 그리고 특히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중첩 분야인 예를 들어서 뭐 추진 엔진이나 단분리나 유도, 제어 이런 부분은 아마 제재 걸리니까 하기 네. 힘들지라도 아.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신 장비. 통신 장비. 네, 이게 안테나 송수진 이런 거는 예. 이중 용도로 민간도 가능하거든요. 아. 그리고 광학 장비, 영상 장비 이런 것도 있고 궤도를 또 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중력이 지구에서 아래로 끌어다니거나 아니면 네. 달이나 태양이 또 끌어다닌단 말이에요. 예, 그럼 예. 이거를 계속 조정을 해줘야 돼요. 위치 조정을. 네. 이런 거는 일반 위성 발사체뿐만이 아니라 탑재체에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군요. 중요하고 예. 또 극한 온도 이런 걸 견디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단 말이죠. 아. 이렇게 이 부분은 결국에는 회색지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런 부분부터 조금 덜 민감하기 때문에 예, 먼저 예. 지원을 추진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유엔 대북 제재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도 찬성을 했던 그러한 대북 제재이기 때문에 그걸 공개적으로 위반할 수 없으니까 물밑에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또 특히 민간 분야 기술이 이 군사 분야 기술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간 분야 기술을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유엔 대북 제재를 완전히 벗어나서 지원을 할 수 지금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하고 새로운 단계의 발전을 지금 기대하고 있잖아요. 기대한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모든 북한의 기대를 만족시켜줄 어떤 의미나 이유는 없는 것이죠. 예. 북한 입장에서는 이건 철저한 거래입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북한으로부터 이제 재래식 무기 지원을 받으면서 예. 거기에 상응하는 북한의 요청을 들어주는 수준에서 거래를 성사하려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지난번 YTN 뉴스에서 예. 뉴욕타임즈 보도에 대해서 과연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로켓을 받고 북한이 원하는 이런 ICBM 재기술이라든지 네. 핵 추진 잠수함 기술, 정찰 위성 기술을 줄 것이냐 했을 때 제가 이제 두꺼비 예를 들었습니다. 예.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네.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헌집을 받고 새집을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다주택 보유자도 아닐 예, 테고요. 예. 그렇다면은 말은 이렇게 하면서 한미를 압박하면서 예. 또 북한이 이것을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는 선까지는 허용을 하되 네. 정말 북한이 원하는 것을 전적으로 주지는 않고 예. 아까 김진아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네. 제재 틀 안에서 회색 지대를 최대한 활용한 선에서 아. 머무를 가능성이 제일 높고 예, 그리고 예.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핵
핵탄두 재기술,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정찰 위성 핵 예. 잠수함 기술을 받으면 제일 좋지만 일단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가장 가능한 이제 거래라고 예상한다면은 아무래도 식량 지원, 아. 에너지 지원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이번에 러시아로부터 식량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정은 총비서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 국내용으로 선전하기에 가장 유리한 예. 그런 품목이죠. 이렇게 사진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혜택을 인민들에게 보여준다면, 식량을 푼다면은 예, 예. 정말 이번 러시아 순방이 혁혁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그렇군요.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서방 세계의 경고를 위반하면서까지 제재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서로 부담이 적고 효과는 높은 품목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유엔 대북 제재 가운데에서도 인도적인 측면 식량 지원은 허가가 되잖아요. 허용 어떤 일정한 범위 내에서요. 그래서 지금 농업 관련 지원도 가능할 것이고 식량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분 교수님이. 김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우선순위일 것이고요. 북한으로서는. 그러면 예. 북한이 무엇을 주느냐, 지금 무엇을 줬느냐가 네,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전이 사실 북러 관계 터닝 포인트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전은 결국에는 포격전이 중심이고 네, 네. 엄청나게 많은 탄약이 지금 소모가 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저렇게 북한과 대화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우크라이나 전에서 필요한 그 포탄 때문이라면서요. 네, 아무래도 러시아군이 이제 북한제 포탄을 사용했었던 정황들이 예. 영상을 비롯해서 이제 공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금 포탄 사용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러시아가 3에서 10배 정도 더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만큼 예. 빨리 고갈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이 과거에 소련의 이제 설계를 기반으로 한 무기 체계들이 상당히 많고 관련한 여러 가지 노후 포탄이나 로켓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 이제 러시아가 뭔가 부족하다면 결국에는 북한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때문에 최근에 미국이 재무부와 그리고 국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제재를 가했습니다. 지난 3월에도 예, 예. 재무부가 슬로바키아 국적 남성을 제재를 했고요. 그리고 7월에도 바그너 그룹과 북한 간의 또 모종의 거래 관계가 있어서 예. 북한인 남성을 또 제재를 했고요. 예, 그리고 예. 회담 바로 직전에 12개 정도의 기업과 개인을 제재를 했고 바로 직후에도 또 계속 제재가 들어갔습니다. 그 예, 예.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객관적인 증거들이 이제 다 모여서 이것들을 근거를 해서 지금 제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이러한 이제 교류가 있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지금 그런가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러시아의 공군 시설 그리고 태평양 함대 사령부까지 시찰을 했습니다. 이게 바꿔서 말해보면 지금 북한의 해군이나 공군 상황이 그렇게 썩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예, 저도 그 분석에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북한의 공군력, 해군력 증가를 위해서 어떤 그 지원을 할 것인가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연 네. 뭐 군함 제작이라든지 핵 잠수함 제작까지도 기술 지원을 할 것인가, 그리고 북한의 이제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까지도 지원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고 러시아로서도 큰 부담이 가는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 예, 있겠죠. 예. 그렇다면은 그 대안으로서는 결국에는 제공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투기라든지 함대 개발 지원보다는 주한미군과 그 태평양 함대 그리고 한국의 그 해군과 공군력의 제공권 장악을 어떻게 상쇄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 개발에 기술 지원을 하는 것이 차선책으로 러시아와 북한 간에 그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 S-300이라든지 S-400 같이 예. 지대공 미사일을 뭐 제재 위반이긴 합니다만 차선책으로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제공권 장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술 지원이 오고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과거와 확실히 달라진 것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입니다. 뭐 지금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북한이 원하는 기술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물밑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과연 무엇이 더 있겠느냐. 물론 미국은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실제로 가할 수 있는 제재는 많지 않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이게 제재라는 게 지금 안보리 제재가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예.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근데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이제 무력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예. 국제적인 차원에서 뭔가 제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양자 제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것 자체가 기대 효용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압박이 안 돼요. 예, 왜냐하면은 예. 비자 제한하는 거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자산 동결하는 거 이 정도이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상당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예. 제재도 이제 실제로 살펴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실 이게 허점이라고 할까요? 구멍이랄까요? 네. 이런 것들이 이미 뚫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러시아와 북한이 앞으로 제재를 더 무력화를 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긴 하는데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도 동시에 하게 돼요. 왜냐하면 네, 네. 이미 그 구멍이라는 것은 러시아 때문에 생긴 거라기보다는 중국 때문에 사실 생겼어요. 중국 대부분 이제 전략 물자는 90% 이상이 중국을 거쳐서 이미 가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핵미사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물자들은 제3국, 그러니까 수출 통제 기반이 굉장히 취약한 아프리카나 뭐 라틴 아메리카나 뭐 남아시아 뭐 이런 쪽에 여러 이제 국가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들어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러시아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구멍을 더 넓혀줄 것인가 그거라기보다는 정말 러시아가 특별히 제공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러시아가 이제 북한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앞으로 열어놨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저도 본 박사님 의견과 마찬가지인 게 러시아도 이게 제재 위반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일단 NPT의 핵심 당사국이기 때문에 약화가 레짐 자체가 약화되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고 핵 확산 금지 조약 네, 당사국. 그렇죠. 예. 그리고 또한 중국과의 합의가 없이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도 특히 유엔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들이 많은데 만약 독자적으로 북한을 도와준다, 독자 행동을 할 경우에는 중국은 아직까지도 이제 비핵화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얘기를 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러시아를 도와준다고 해서 갑자기 뭔가 군사 지원한다. 이거는 잘못된 시그널을 계속 다른 국가에도 보낸다라는 그런 차원이 있고 예.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 국제 제재가 또 뭐 다양하게 들어올 텐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용으로 아마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비용 대 효과를 생각했을 때 상당히 민감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좀 앞서 잠깐 중국 이야기했는데요. 중국이 북러 정상회담 소식을 거의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신냉전 시대 이야기를 하잖아요. 북중러 한미일 이런 이야기 하는데 실제로 중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중국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처지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죄송합니다. 북러가 밀착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이 무력화되는 것이 아닌가 할 수 있지만 예. 북중이 북과 러시아가 밀착함으로써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 중국 입장에서도 그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김진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국제 체제 그리고 그 안보 레짐에서 그 중국의 동의 없이 러시아의 행동 때문에 그런 레짐이 와해된다면 결국에 피해받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곤혹스러운 것이 중국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 북한과 러시아 때문에 인도 태평양 전략이 강화돼서 중국에 대한 이런 포위라든지 압박이 더 증가된다면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러시아와 있겠네요. 예. 북한 간의 이런 밀착을 반길 이유는 없고 네. 또 중국 입장에서는 역사적 경험이 있는 것이 닉슨 행정부 때 미국과 대땅뜨를 할 때 예. 그때 핵 미사일을 처음엔 미국의 그 대도시를 타겟으로 했는데 미국과 화해를 한다면은 그것을 소련의 구소련의 주요 도시로 방향을 틀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의 핵 미사일이 그 중국의 도시를 겨냥할 기술을 획득한다면 국제 정세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요. 네. 중국과 북한이 나중에 적국이 됐을 때 그런 핵 능력을 북한이 가지게 되는 것을 과연 러시아가 그걸 지원하는 것을 중국은 국가 이익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파악할 것인가 네.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곧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열립니다. 지금 이를 계기로 혹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어떻게 북중 정상회담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제 전략적으로 중국이 판단하겠죠. 일단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서 우크라이나전을 장기화시킨다라는 것은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는 중국으로서는 좋지 않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 이익이 아니라고 그래서 일단 개입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러시아를 등에 업고서 대범해진다라고 한다면은 중국의 대북 레버리지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라는 것도 분명히 고려를 할 겁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북중 정상회담 글쎄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러시아와 정상회담도 상당히 여러 가지 스텝을 거쳤거든요. 쇼이구 국방장관이 오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그랬죠. 대표단이 오고 예. 또 서신도 교환하고 상당히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북중 정상회담도 그런 실무적인 여러 가지 스텝들이 조금 뒷받침이 돼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측면도 좀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그 김미정 부부장이 들고 있었던 가방, 그 프랑스 명품 가방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어린 딸 김주애도 그때 명품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물론 북한 내부의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질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명품 옷을 입고 대외적으로 나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일반 주민들과 유리된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보고 예. 결국에는 이제 뭐 현철의 그 장군이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손수 네. 흙을 뿌리고 국가장 관을 메고 아. 하는 소위 이런 민심에 다가가는 감동의 정치를 펼치려고 했는데 예. 결국에 가서는 이게 민생이 나아져야지 민심이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 군사 기술 분야에서 협력은 가시화되지 않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으로는 일단 식량 에너지부터 네. 그 인민들에게 푸는 그런 성과를 이번 그 방러에서 그 가시화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김준하 교수님. 저렇게 그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면은 분명히 외신에 잡힐 것이고 전 세계에 보도가 될 것을 알면서도 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S600 마히바흐 타고 나오는 거랑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 아닐까요? 예. 사실 그게 굉장히 복잡한 유통망을 거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도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여러 군데 거쳐가지고 들어갔어요. 이 사치품 금수라는 게 가장 제재 중에서 가장 힘들어요. 그렇죠. 사치품 들어가면 안 되죠, 북한으로. 네, 사치품 예. 들어가면 안 되는데 사치품의 정의가 각각 국가마다 다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리스트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예. 뭐가 과연 사치품인지 여기에 대한 동의가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또 이런 사치품을 계속 수입을 해야 되는 이유도 측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엘리트를 그만큼 이제 특권 의식을 계속 심어주면서 계속 그런 이 목적으로도 체제를 사용될 수 안정적으로 있군요.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러한 뭔가 유인책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아마 사치품 수입을 하려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의 여러 가지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님 그리고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